안녕하세요. 저는 35세 이현지입니다. 목공을 한지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사람들은 여자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신기해하거나 때론 의심스러워하죠.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새벽 6시 작은 카페 리모델링 현장에 도착했을 때 먼지가 햇살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톱밥 냄새가 코끝을 스치면서 마음이 조금 설렜어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가는 일은 언제나 가슴이 뛰거든요. 공구함을 내려놓고 하나씩 정리하는데 발주자인 김영수 사장님이 현장 책임자 박상빈 씨와 함께 들어오셨어요. 김 사장님은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제가 공구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박상빈 씨에게 작은 목소리로 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릴락 말락하는 소리였지만 대충 짐작이 되었죠. 박상빈 씨는 42세쯤 되어 보이는 현장 책임자인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그랬어요. 의심스럽다는 듯한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선이었죠. 제가 도면을 펼치고 작업 일정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박상빈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 작업 조금 힘들 텐데. 특히 구조 보강 부분이 까다롭거든. 마치 제가 못할 거라는 전제가 깔린 말투였어요. 김 사장님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일 하기 힘들어 하는데 특히 여자분은 하며 말끝을 흐리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제가 맡겠습니다. 도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시 한번 입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0년을 해도 새로운 현장에서는 언제나 처음부터 시작이거든요. 여자라는 이유로 의심받고 증명하고 또 증명해야 하는 일의 연속이에요. 공구함에서 망치를 꺼내면서 문득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 목공소에 갔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제 작은 손에 망치를 쥐어주시면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령으로 하는 거야라고 하셨던 말씀이 귀에 맴돌았어요. 그때부터 손등에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했죠. 지금도 만지면 느껴져요, 그 단단함이. 첫 직장 면접을 볼 때도 그랬어요. 면접관이 여자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냥 손을 내밀었어요. 굳은 살 박인 손을 보여드리며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죠. 그때도 지금도 말보다는 손으로 보여드리는 게 더 확실한 것 같아요. 박상빈 씨가 도면을 들여다보면서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 치수가 제가 미리 계산해둔 부분이었는데도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참을성 있게 설명드렸어요. 화내봤자 좋을 게 없거든요. 대신 마음속으로는 더 완벽하게 해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현장을 둘러보니 생각보다 공간이 작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작은 공간일수록 더 세심해야 하지만 그만큼 정교함이 돋보이거든요. 김 사장님이 원하시는 건 따뜻한 분위기의 카페였는데 나무의 결을 살린다면 충분히 멋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무시당할 때마다 작아지는 대신 저는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엔 서러워서 울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럴 시간에 손을 움직이는 게 낫다는 걸 알았거든요.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익숙해졌거든요. 정밀한 커팅 작업이 있는 날이었죠. 카페 카운터 상판을 맞춤으로 잘라야 하는데 1mm라도 틀리면 전체가 맞지 않는 까다로운 작업이었어요. 아침부터 박상빈 씨가 레이저 수평기를 들여다보면서 말했어요. 정밀한 부분은 내가 맡을게. 이거 한 번 틀리면 재료비만 몇십만 원이야. 그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물론 실수하면 안 되는 건 맞지만 왜 처음부터 저를 믿지 않는 걸까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가 먼저 샘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은 목재 조각으로 연습을 해보자는 뜻이었어요. 박상빈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샘플이라면 큰 손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작은 나무 조각을 가져와서 측정을 시작했어요.
줄자를 대고 연필로 선을 긋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과정을 3번 반복했어요. 전동톱의 진동이 손에 전해질 때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집중 상태에 들어가는 순간이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나무와 톱날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톱을 밀어 넣었어요. 부드럽게 일정한 속도로. 잘린 면을 확인해 보니 정확했어요. 줄자로 재어보니 오차가 0.5mm도 안 되었죠. 박상빈 씨가 옆에서 지켜보더니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꽤 정확하네. 칭찬인지 의외라는 뜻인지 애매한 말이었지만 저는 그냥 웃었어요. 그때 문득 초보 시절이 생각났어요. 2년차 때였나 치수를 잘못 재어서 비싼 원목을 망친 적이 있었거든요. 선배가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그때 배운 게 있어요. 3번 재고 1번 자르라는 것. 그리고 실수했을 때 변명하지 말고 해결책을 찾으라는 것. 그날 밤 집에 가서 보정 기술을 혼자 연습했었어요. 실수한 목재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차를 줄일 수 있을까? 인터넷으로 영상도 찾아보고 책도 뒤져보고. 그때의 노력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박상빈 씨가 말했어요. 그럼 진짜 상판도 해볼래?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톤이었지만 기회를 주시는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진짜 상판은 샘플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크기도 크고 무게도 무겁고 무엇보다 실수하면 안 되는 긴장감이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분해졌어요. 이런 게 경험이라는 걸까요? 측정을 마치고 톱을 켰어요. 윙하는 소리와 함께 톱날이 나무를 가르기 시작했어요. 나무 결을 따라 천천히 정확히. 톱밥이 날리면서 나무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이 냄새를 맡으면 항상 마음이 평온해져요. 작업을 마치고 치수를 재어보니 완벽했어요. 오차 1mm 이내. 박상빈 씨도 이번엔 확실히 인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잘했네. 정말 잘했어.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인정받는다는 것, 실력을 보여준다는 것.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자신감이 되는 것 같아요. 비록 매번 처음부터 증명해야 하지만 그래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어요. 손끝에서 느껴지는 나무의 촉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치수, 그리고 완성된 작업물을 바라보는 뿌듯함. 이런 것들이 저를 계속 이 일에 매달리게 하는 것 같아요. 카운터 옆면에 붙일 장식 패널을 만드는 작업이었는데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측정을 할 때 줄자를 잘못 읽었거든요. 230cm여야 할 것을 320cm로 착각해서 귀한 원목 한 판을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톱질을 마치고 치수를 맞춰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너무 길었어요. 거의 1m나 더 긴 거였죠. 다시 잘라서 쓸 수도 없고 완전히 폐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났어요. 박상빈 씨가 뒤에서 제 작업을 보고 있었는데 잘린 나무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치수가 왜 이래? 제가 설명하려고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김영수 사장님도 소리를 듣고 오셨거든요. 김 사장님이 망친 원목을 보시더니 즉시 얼굴을 찌푸리셨어요. 이거 어떻게 보상하실 건가요? 이 원목이 얼만데?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다시 만들겠습니다. 박상빈 씨가 옆에서 말했어요. 역시 이런 중요한 작업은 말끝을 흐렸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여자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었겠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작업장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톱밥이 햇살에 날리던 평온한 아침이 한순간에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저는 망친 나무를 치우면서 계속 사과했어요. 하지만 말로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죠. 그때 문득 처음 배우던 시절이 생각났어요. 3년 차 때였나 비슷한 실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남자 선배였는데도 사수가 괜찮다. 이런 실수는 누구나 한다고 말해주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같은 실수라도 제가 하면 역시 여자는이라는 말이 따라붙는 거였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서 도시락을 먹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울면 더 무시당할 것 같았거든요.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실수로 끝나지 않겠다고, 반드시 만회하겠다고. 어머니가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실수했을 때는 변명하지 말고 해결하라고. 아버지도 한 번 넘어져도 2번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들이 지금 제게 힘이 되었어요. 오후에 새 원목을 주문했어요. 당연히 제 돈으로요. 며칠 더 걸릴 예정이었지만 다른 작업을 먼저 하면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김 사장님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셨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박상빈 씨는 그날 오후 내내 제게 지시를 내릴 때마다 한 번씩 더 확인하셨어요.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었죠. 그럴 때마다 속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실수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으로는 분석하고 있었어요. 왜 실수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까? 줄자를 읽을 때 더 신중히 해야겠다고, 측정 후에는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해야겠다고. 실수를 그냥 실수로 끝내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만들어야겠다고.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수치심과 분노가 교차했죠. 하지만 그 감정들을 억누르고 내일을 준비했어요. 실수는 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10년을 해온 이 일을, 그리고 저 자신을 믿고 싶었어요. 새 원목이 올 때까지 3일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 3일 동안 저는 밤마다 작업실에 남아서 연습했어요. 똑같은 치수의 연습용 나무를 가져와서 몇 번이고 재고 자르고 맞춰보고를 반복했어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요. 작업실의 전등 아래에서 혼자 작업하는 시간이 좋았어요. 낮에 받았던 스트레스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줄자를 대고 연필로 선을 그으면서 마음도 차분해졌어요. 테이블 위에는 스케치지와 연필, 그리고 샌딩으로 매끈해진 나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둘째 날 밤에는 안기준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제 첫 사수셨던 분인데 지금은 자신만의 공방을 운영하고 계세요. 58세의 선생님은 기술적으로는 엄청 까다로우셨지만 저를 믿어주시는 몇 안 되는 분 중 하나예요. 선생님, 패널 보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설명하니까 선생님이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예전에 가르쳐 주신 보강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어요. 나무는 거짓말하지 않아. 내가 정성을 들인 만큼 답해줄 거야.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정말 그런 것 같거든요. 나무는 편견을 갖지 않아요. 제가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정확히 재고 정성스럽게 작업하면 그대로 답해줘요. 사람보다 나무가 더 공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셋째 날 밤에는 한수아가 와서 도와줬어요. 24살의 수아는 저희 현장에서 2년째 견습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이 예전의 제 모습 같았어요. 수아는 제게 언니,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진지하게 지켜봤어요. 요렇게 보강하면 강성이 살아납니다. 제가 설명해 주니까 수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어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수아에게는 제가 선배였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수아가 언니가 실수한 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박 책임자님도 예전에 비슷한 실수하신 적 있어요 라고 말해줬을 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물론 그때와 지금의 분위기는 달랐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연습을 반복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실수를 두려워하면 손이 떨린다는 것.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는 정확한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나무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나무의 결을 따라 시선을 움직이고 톱날의 진동을 온몸으로 느끼면서요. 새 원목이 도착한 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전날 밤까지 연습한 덕분에 손의 감각이 살아있었거든요. 김 사장님과 박상빈 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작업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측정을 3번 했어요. 그리고 수아에게도 한 번 더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톱날이 나무를 가르는 소리가 들릴 때 저는 완전히 집중 상태에 들어갔어요. 3일 밤의 연습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차분하고 정확하게 일정한 속도로. 작업을 마치고 치수를 재어보니 완벽했어요. 김 사장님도 이번에는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이제야 좀 되는군. 박상빈 씨도 잘했다고 한마디 해주셨어요. 칭찬이 아니라 사실 확인에 가까웠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어요. 실패를 학습의 연료로 바꾸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3일 밤의 연습이 저에게는 새로운 자신감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실수할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카페 리모델링이 끝나갈 무렵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김 사장님이 아는 분이 한옥 계단 난간 복원 작업을 의뢰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70년 된 한옥인데 계단 난간이 낡아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제법 큰 프로젝트였죠. 의뢰인은 60대 후반의 이문호 선생님이셨어요. 한옥에서 전통차 교실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첫 만남부터 좀 까다로우셨어요. 여자분이 이런 전통 작업을 할 수 있나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의는 지키시면서도 의심스러워하는 눈빛이었어요. 한옥을 둘러보니 정말 아름다운 공간이었어요. 나무들이 세월을 견뎌내면서 깊은 색깔을 갖게 되었고 햇살이 처마 사이로 들어와 마루에 무늬를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계단 난간은 정말 위험한 상태였어요. 흔들리기도 하고 일부는 썩어서 부러질 위험도 있었고요. 이문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전통 방식으로 복원하고 싶어요. 못이나 나사를 쓰지 말고 옛날 방식 그대로요. 한국 전통 목공법으로 해달라는 뜻이었어요. 훨씬 어려운 작업이었죠. 하지만 제가 대학교 때 한국 건축사 수업을 들으면서 전통 목공법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박상빈 씨는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이런 큰 프로젝트는 경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해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총책임을 지고 저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하지만 이문호 선생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설계는 이현지 씨가 해보세요. 젊은 감각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설계를 맡게 되었어요. 기존 난간의 치수를 재고 전통적인 결구법을 연구하고 나무 재료도 선택해야 했어요. 밤마다 도서관에 가서 전통 건축책을 찾아봤어요. 어린 시절 동네 목수 할아버지가 하시던 일들도 기억을 더듬어 보고요. 수아가 많이 도와줬어요.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전통 목공 영상도 함께 봤어요. 언니, 이거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라고 수아가 말할 때마다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누군가 제 일을 응원해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거든요. 설계를 마치고 이문호 선생님께 보여드렸을 때 선생님 표정이 조금 달라지셨어요. 오,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셨네요. 전통미도 살리면서 실용성도 고려하셨고 처음으로 인정해주시는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박상빈 씨는 여전했어요. 설계야 누구나 할 수 있지. 문제는 실제 작업이야 라고 중얼거리셨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설계와 실제 작업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요. 팀이 재편성되었어요. 제가 설계와 총괄을, 박상빈 씨가 구조 부분을, 수아가 보조를 맡기로 했어요.
이문호 선생님은 결과물로 판단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공정한 말씀이었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어요. 첫 작업날 한옥마루에 앉아서 나무들을 분류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난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 실력을 정말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실패하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성공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책임감과 기대감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이런 긴장감 속에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2주간의 작업 끝에 드디어 설치하는 날이 왔어요. 전통 방식으로 만든 계단 난간을 한옥에 맞춰보는 순간이었죠. 나무와 나무가 만나는 접합 부분이 정확히 들어맞는지, 전체적인 균형은 어떤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결과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이문호 선생님과 몇 분의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설치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기둥을 세우고 수평을 맞추는데 딱 들어맞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통 결구법으로 만든 접합 부분들이 퍼즐 맞추듯 정확히 결합되었어요. 이문호 선생님이 처음으로 진짜 놀라셨어요. 이렇게 정교할 줄은 몰랐네요. 정말 대단하시군요. 70년을 살아오신 분이 젊은 여자 목공에게 하시는 말치고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지켜보던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셨어요. 설치를 마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전체를 바라보니 정말 아름다웠어요. 70년 된 한옥과 새로 만든 난간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어우러졌어요. 나무의 결도 비슷하게 맞춰졌고 전체적인 비례도 조화로웠어요. 햇빛이 난간 사이로 들어와 마루의 그림자 무늬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박상빈 씨가 이문호 선생님께 다가가더니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저희 팀이 함께 작업한 거예요. 특히 구조적인 부분은 제가 전담했고요. 마치 자신이 주도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설계부터 제작, 설치까지 거의 제가 다 한 일인데 공을 가로채려고 하는 거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2주 동안 밤새워가며 공부하고 연구한 제 노력을 그렇게 묻힐 수는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팀 모두의 작업이 맞습니다. 하지만 설계와 전체 기획, 그리고 전통 결구법 연구는 제가 맡았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어요.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거든요. 이문호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렇군요. 설계 도면을 보여주실 때부터 느꼈는데 정말 세심하게 연구하셨더라고요. 전통 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도 인상적이었고요. 박상빈 씨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이문호 선생님과 다른 분들 앞에서 더 이상 뭘 말하기는 어려웠겠죠. 대신 저에게 나중에 얘기하자는 눈빛을 보내셨어요. 분명 좋은 얘기는 아닐 거였어요. 수아가 옆에서 조용히 말해줬어요. 언니가 한 일 맞아요. 제가 도와드리면서 다 봤거든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적어도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날 오후 이문호 선생님이 저에게 따로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결과물이 말해주네요. 실력이 있으시구나. 그리고는 다음에 또 다른 한옥 작업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인정받는 기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드러난 부당함을 바로잡아야 했던 쓴맛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참지 않고 말한 것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자라고 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제 공로를 당연히 빼앗아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실력으로 말하고 당당하게 제 몫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요. 한옥 프로젝트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소문이 나면서 몇 건의 문의가 더 들어왔어요. 이문호 선생님이 지인들에게 제 이야기를 해주신 모양이에요. 여자 목공인데 정말 실력이 좋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제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옆 테이블 손님들이 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요즘 여자 목수가 있다던데 한옥 난간을 정말 잘 만든다더라. 들키지 않게 미소를 지었어요.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박상빈 씨와는 그 일 이후로 관계가 조금 어색해졌어요.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시지는 않지만 예전만큼 편하지 않은 분위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요. 대신 수아와는 더 가까워졌어요. 요즘 수아가 저에게 자주 묻거든요. 언니, 저도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제가 답해줘요. 같이 해보자. 내 손이 기억하게 될 거야. 수아에게 가르쳐주는 시간이 즐거워요. 처음에는 줄자 읽는 법부터 시작했는데 이제는 제법 복잡한 접합법도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배울 때보다 훨씬 빨리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미리 알려줄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동네 친구 송미연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만났어요. 미연이가 말하더라고요. 너 요즘 표정이 많이 달라졌다고. 어떻게 달라졌는데? 하고 물으니까 더 당당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 자신도 느끼고 있었던 변화를 친구가 알아봐 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안기준 선생님께도 근황을 전해드렸어요. 한옥 프로젝트 사진을 보내드리니까 정말 잘했다, 자랑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진짜 목수가 되었구나라고 하셨어요. 선생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한마디가 어떤 칭찬보다 값졌어요. 요즘 제 작업대에는 새로운 도구 하나가 추가되었어요. 전통 목공용 끌인데 한옥 프로젝트를 하면서 산 거예요. 이 끌로 나무를 다듬을 때면 옛날 목수 장인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될 것 같아요. 나무와 대화하면서 작업하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늦은 오후 작업을 마치고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고 앞으로도 계속 증명해야 할 일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실수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외부의 편견보다는 제 실력에 더 의지하게 되었고 당당하게 제 몫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수아가 오늘도 물어봤어요. 언니 힘들지 않아요? 계속 이런 시선들 받으면서.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힘들지. 하지만 포기할 만큼은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길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 사람들은 좀 더 쉬워질 거 아니야. 그게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저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다음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도. 언젠가는 여자라는 것 때문에 의심받지 않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날까지 저는 계속 제자리에서 일할 거예요. 작업대 위에 끌을 만지면서 생각해요. 이 도구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흘린 땀과 실수했을 때의 좌절감과 성공했을 때의 기쁨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제가 된 거겠죠.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 손 안에는 10년간 갈고 닦은 기술이 있고 마음속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